마지막 얘기 우리가 문다혜 씨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문다혜 씨를 피의자로 전환을 했네요. 예, 피의자로. 예. 뭐 근데 저는 말이죠. 네. 저것도 참 의심스러운 게 아니, 저게 왜 저렇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진짜 잊을만 하니까 이제야? 네. 이제야 이랬어요. 네. 아 그리고 딱 이 기사 보면서 아직 피해자 전환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네. 문다혜 씨 사건이 터진 게 지금 언제냐고요. 근데 그 터졌는데 그게 제대로 하나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왜 저랬지? 라는 게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부채의식이 있고 그래도 그분이 나를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진짜 이게 그런 지금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짜로.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요 사건이 2018년 그렇죠. 2018년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지금은 네, 네.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을 한 이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꽤 이상직 됐어요. 전 의원이 네. 그걸 이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것과 서로 이렇게 이른바 바터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 예,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전 의원이 그 문재인 그 후보를 위해서 전북 지역에서 뭐 그 총책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당원들 모집해주고 그 문재인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거기에 라인으로 쭉 들어섰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스타 항공의 그 타이로 가는 타이의 책임자로 그 문다혜 씨의 남편. 그래서 이 일가족이 함께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이 그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왜 간 거야 도대체? 아니 왜 대통령 딸이 거기로 이주를 하지?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서모 씨라는 사람은 항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어도 못했대요. 네, 근데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네. 거기서 월 800만 원씩 주거지원비 월 350만 원씩 그래서 2억 2,300만 원 이런 정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보다 돈 더 많이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보도가 다 나왔었잖아요. 일본인 함께 했던 일본인 기술자가 네. 아니 도대체 우리 회사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완전 있는데 임원으로 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누구지?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한국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사까지 다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기도 늦었고, 하여튼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시작을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뭔가 좀 지연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도 요 여사님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네. 많죠. 예. 그 수백 벌에 달하는 옷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버킷리스트 얘기도 있었고. 버킷리스트로 뭐 해외에 갔다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수없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 그냥 일반인 지지자인데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니까 저를 자꾸 이제 한탄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좀 잡아 넣으라고 뽑아줬더니 자기가 들어가고 있어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보면 자기가 들어갔어 이러면서. 잘은 모르겠는데 본인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청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너무 늦기도 그리고, 했고 안 그리고 되기도 또 했고. 제대로 안 죽고 지금 이제 와서 2년 반 지나서 본인이 지금 탄핵을 당한 마당에 갑자기 뭐 문재인 딸 문대희 씨에 대한 뭐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것조차가 너무 이상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 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역할을 못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도 주셨는데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해서도 그냥 비슷한 지점에서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의 사면, 그러니까 복권을 시켰잖아요. 네, 사면도 시키고 그다음에 네. 복권까지 시킬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막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랬죠. 당원들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죠. 갑자기 이 사람 왜 시켜? 그렇죠. 왜 복권을 시켜? 뭔가 생뚱맞고 아니, 느닷없고.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드루킹을 동원해서 어찌 보면 선거 조작을 한 거잖아요. 아, 이거 엄중하죠. 여론을 조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풀려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서 천막 14일째 농성 단식하고. 네.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을 복권 시켜준 거 윤 대통령이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누가 그렇게 해놓고 국민을 배신해놓고 누굴 보고 배신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로 나중에 이게 다 밝혀지게 될 텐데 지금도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밀사를 보내서 네. 그 밀사. 예,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그게 다 드러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일부 자기가 공개도 했잖아요. 네. 나한테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추천하라고 했다. 근데 내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수사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됐을까? 본인이 수사를 모르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왜 지금 문다혜 씨는 2년 반이 지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야 이분에 대해서 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느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 김경수 복권의 진실은 뭘까? 네, 네. 실제로 그러면 박영선 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의혹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뭐 네. 친윤 그 그룹들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이런도 없어요. 네, 네. 이런 방구도 없고 한동훈 배신자?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레절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얘기 주시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 주셨는데 그 저희가 지난 주말에 우리 다람쥐님들 모셔서 콘서트 그 토크쇼 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민주당에서 잘못 들어온 업둥이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하십니다. 여러분들.